안녕하십니까, 이나무입니다. 저는 지금 3주차 실리콘밸리에 있고요. 지난 주말에 팔로알토를 떠나서 북쪽으로 한 45km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와서 지금 에어비앤비에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론을 진행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 중에 이런 질문을 하신 분이 어제 있었어요. 실리콘밸리 탐방을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면 좋겠냐. 그래서 여기 이제 지도를 보시면 아마 시작은 팔로알토, 여기가 어떻게 보면 메카인데 여기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고, 가장 세계에서 이공계가 뛰어나다고 하는 뭐 동부의 MIT와 양대 산맥을 이루는 스탠포드 대학의 특히 공대 컴퓨터 사이언스 뭐 이런 데를 한번 이렇게 투어를 하시는 게 좋고, 이 근처에 애플, 그 다음에 구글, 그 다음에 페이스북 본사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회사들은 출입이 쉽지는 않거든요. 주차장은 들어갈 수 있지만, 그렇지만 하여간 방문을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페이스북에서 다리를 건너시면 프레몽에 테슬라 과거의 글로벌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텍사스로 가시기 전에 거기 한번 구경 가시면 좋고요. 저는 여름에 방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샌프란시스코 시내로 오는 길에 산 브리노에 유튜브 본사가 있는데 거기도 한번 가시면 좋고, 샌프란시스코 시내에는 뭐 트위터, 뭐 다양한 중견 사이즈의 회사들의 본사가 많은데, 여기 회사를 방문해서 느낌을 얻는 것도 좋지만, 제가 오늘 설명드릴 것처럼 게임스톱, AMC 이런 매장도 가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위에 지인분들 중에 아마 샌프란시스코나 이 근처에서 근무하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이런 분하고 미팅을 잡아서 뭐 간단히 식사를 하면서 분위기도 파악을 하고, 그래서 저도 후배들 아니면 뭐 친구들 이런 분 중에서 여기 일하는 사람들이 먼 친척 중에도 좀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이틀 간격으로 날짜를 잡고 그러는데, 그런 식으로 한 일주일 정도 계획을 잡고 여기 투어를 하시면 훨씬 좀 더 느낌이 좀 오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한번 아이디어를 드리려고 하고,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수요일 날 1월 5일 날 미 페드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 의사록이 수요일 날 낮 2시에 공개가 되자 주가가 폭락을 하고, 그 이후에 금리는 더 급등을 했습니다. 도대체 그래서 회의록이 무엇이고 뭐 어떠한 내용이 담겼길래 시장에 주는 시사점은 뭔지, 그다음에 이사회의 이사들은 무슨 고민을 할까, 저의 이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렇게 시장이 불안할 때 저희가 리스크를 더 제대로 챙기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시장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하고 내가 들고 있는 종목에 대한 리스크도 생각하고, 그게 아주 투자의 어떻게 보면 가장 첫 단추인데, 그것에 관한 제가 말씀을 테슬라, 루시드, 빅테크, 뭐 삼성전자, 현대차, 우리 서학개 미 동학개미들이 투자하는 대표적인 종목을 갖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요일 날 1월 5일 날 주가가 나스닥이 3.3% 뭐 거의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연초 하락 기준으로는 아마 금융위기 2008년 이후로 낙폭이 가장 컸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는 14장짜리, 여기는 뭐 첫 페이지만 제가 이제 사진을 찍어서 올렸는데, 미 중앙은행인 연준의 공개시장위원회의 회의록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여러분이 홈페이지 가시면 보실 수 있는데, 실제 이것이 지난달 12월 중순에 이틀에 걸쳐서 회의를 하고 그 다음 달 초에 이제 공개가 되는데, 실제 1월 5일 2시에 공개된 후 여기 보시다시피 주가는 뭐 3% 이상 폭락을 했고, 이미 채권 시장은 조금 매파적인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이 의사록에 그런 조짐이 있어서 금리는 이미 이번 주 초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 금리는 더 추가적으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아주 독특한 사실은 주가도 빠지고 채권 가격도 빠졌다. 왜냐하면 금리가 올라간다는 것은 채권 가격이
빠진 것이니까요. 그래서 도대체 회의록에 무슨 내용이 담겼길래 이제 그런가 살펴보죠. 그래서 첫 번째는 금년 3월부터 금리 인상이 있을 것이다. 근데 이건 실제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월가 아니면 국내에서도 2022년에 미국이 금리를 최소한 3번은 올릴 것이라고 이제 기대를 했는데 최근에 이제 조금 매파적인 코멘트가 나오니까 4번 올리거나 아니면 한 차례에 0.5%, 50bp를 올릴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이건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테이퍼링, 양적 완화를 축소하는 것을 금년 3월에 끝내고 금리를 그 이후에 올린다는 것은 하나도 놀라운 사실이 아니고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인데 이번에 새로 그 채권 시장에 약간 충격을 준 쇼킹한 그런 시그널은 뭐였냐면 연준 의사록을 보면 점차적으로 그 연방준비위원회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느라고 채권을 중심으로 그동안 9조 달러의 포트폴리오를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금리를 내리려고 채권을 지속적으로 매입을 했고 특히 2020년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그 이후로 2배, 4.5조 달러에 달하던 채권 그 총 자산을 지금 9조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GDP가 1조 8천억이니까 그것의 한 5배 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이러한 채권 시장의 개입을 통해서 금리를 안정시켜서 그게 소비자가 모기지 대출 금리를 싸게 받고 기업들도 투자하는 데 활성화가 되게 금리가 낮춰지고 여러 가지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이 자체가 비정상이니까 정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러한 채권을 시장에 내놓는 이러한 조치가 당장은 나오지 않을 것으로 시장은 생각을 했는데 이번 회의록을 보면 이런 가능성도 연준 이사들이 꽤 진지하게 토론을 했다. 그만큼 인플레도 지금 강하고 미국 경기도 강하고 노동시장도 좋아서 상당히 지금 조급하다는 그런 시그널이고 결국 금리가 조금 빨리 가파르게 오를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시그널이어서 시장이 약간 충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연준의 이사들이 가장 발표된 건 아닌데 제 생각에는 제가 30년 국제금융 경험을 녹여서 연준의 이사회 멤버들이 가장 불편해할 그림 하나를 제가 여기서 뽑았는데 여기 보시면 미국의 GDP 대비 주식과 채권 시장을 더한 것의 퍼센티지로 그러니까 GDP 대비 지금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의 규모가 350%라는 얘기죠. 그래서 물론 GDP랑 주시장이 그 정의 상관관계를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출액과 GDP는 어느 정도 양의 상관관계지만 주가는 기업 이익에 의해서 좌우가 되니까. 하지만 최근 2년 동안 코로나 이후로 이 퍼센티지가 250에서 350으로 너무나 급등을 했죠. 그래서 이게 금융 버블이 아닌가. 주식 시장뿐만 아니라 채권 시장이. 그래서 아마 연준이 이런 뉘앙스를 풍기진 않았지만 실제 이런 그림 아니면 유사한 그림을 갖고 야 이거 시장을 좀 빨리 정상화시켜서 금리도 좀 올려놓고 주가도 너무 과열되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얘기를 아마 연준에서 했을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합니다. 저희가 주식시장으로 얘기를 돌려보면 작년 2021년부터 이미 미국 주가의 시장의 퍼는 23배에서 21배로 약간 그 하향 조정, 그러니까 우리가 D-rating, 그러니까 레벨 다운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골드만삭스의 분석에 의하면 작년에 미국 투자가는 시장 전체를 샀다면 총 29%의 수익률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지수 상승이 27%가 있었고 배당 수익률이 2%가 있어서 둘을 더하면 29%이고 지수 상승을 둘로 나누면 기업이익 증가율이 기여한 부분이 33%고 33% 포인트고 이 퍼가
작년 연초에 23배였다가 21배로 낮춰짐으로써 퍼의 하락에 의해서 그 마이너스 6% 포인트가 생겨서 이것을 다 더하면 이제 29%가 되는데 이런 그 퍼의 하향 조정, 그 레벨 다운 현상이 진행이 되지만 여전히 20배가 넘는 데는 시장의 퍼는 역사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이어서 연준은 이 부분에 상당히 부담을 느낄 것이고 퍼가 좀 안정적으로 내려오길 더 바랄 것이다. 왜냐하면 지난 1, 20년 동안 미국은 금리가 내려가면서 그것이 미국 주식시장의 퍼를 올리는 효과를 했는데 이제 거꾸로 금리가 올라가면 시장의 퍼가 점진적으로 내려올 텐데 이게 점진적으로 내려오면 좋지만 빠르게 내려오면 시장에 충격이 생겨서 패닉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을 연준이 걱정을 해서 지금 빨리 금리를 올려서 어느 정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을 좀 정상 수준으로 돌리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MSCI가 이제 그 전 세계 모든 주식을 11개 업종으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 11개 업종에 대해서 미국 시장의 업종의 퍼를 1년 수익 추정치를 갖고 놓고 보면 가장 낮은 데가 에너지, 금융, 뭐 이런 쪽은 이제 퍼가 한 10배에서 15배 아주 낮죠. 최근에 주가가 이런 쪽이 좀 오르고 있는데 가장 높은 데는 IT는 뭐 성장성이 높으니까 항상 퍼가 높았습니다. IT 업종은 퍼가 28배. 특히 이제 이익이 안 나는 소프트웨어 회사들 이런 데가 이제 많이 포함되면서 퍼가 높아졌고, 아마존, 테슬라, 나이키, 홈데포, 알리바바 이런 데가 포함된 경기 관련 소비재가 의외로 퍼가 가장 높습니다. 33배. 그래서 이런 데들이 조금 주가 조정을 이미 받고 있고 앞으로도 좀 더 받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몇 개 기업을 예로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릴 텐데 저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시장의 조정이 조금 더 지속이 된다고 해도 그 자체는 상당히 건전하다고 봅니다. 우리가 돌이켜 보면 한 발짝 물러나서 보면 지난 3년 동안 미국 주가가 무려 70% 이상 올랐습니다. 연 한 20% 이상 상승했으니까 이렇게 급상승을 많이 한 후 항상 쉬어가는 것이 좋다. 특히 최근에 보면 주가가 많이 빠지는 종목들은 퀄리티가 질이 많이 떨어지는 기업들입니다. 제가 뭐 싫어한다는 것보다는 조금 항상 부실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던 아크 이노베이션 ETF, 게임스톱 제가 다음 페이지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줌 자체는 좋은 데인데 이게 스케일을 키워서 비즈니스를 돈을 벌 만한 그런 기회가 많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많이 얘기합니다. 여기 주가가 한 고점 대비 한 6, 70%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니콜라 옛날에 사기에도 휩쓸렸던 이런 좀 퀄리티가 떨어지는 부실한 기업들은 특히 작년 10월 이후로 주가가 뭐 3, 40% 이상 급락을 했죠. 제가 이제 여기저기 뭐 많이 방문 다닌다고 그러는데 뭐 스타벅스도 가고 뭐 그 블루 그저 피스 커피도 가고 이제 소비자 회사도 많이 방문하는데 제가 밈 주식이라고 미국에서 뭐 작전주보다는 이거 개인들이 이렇게 부추기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게임스톱이라고 주가가 몇천 프로 작년에 올랐었죠. 그래서 제가 그 어디 몰을 갔는데 거기 그 조그만 그 게임스톱 소매 점포가 있어서 들어가 봤어요. 호기심에. 근데 진짜 그 저는 기대를 안 했지만 진짜 우리가 그냥 온라인에서 MZ 세대가 다 살 수 있는 뭐 플레이스테이션 콘솔 뭐 이런 것들 하는데 누가 거기서 진짜 살지. 그래서 이 회사의 장래 전망은 어둡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연 이 회사가 최근에 주가가 조정이 받았어도 시총이 10조 원인데 주가가 이런 것들은 더 빠져야 된다. 보면 이 회사 실적을 보면 영업 손실이 계속되고 현금 흐름도 계속 마이너스고 증자를 해서 현금이 좀 있지만 그 돈을 계속 그 영어로는 캐시를 burn 한다고 그러죠. 현금을 태운다고 그러면서 이제 버티는데 아직도 이런 종목은 좀 버블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의 주가의 조정은 상당히 전체 시장을 위해서는 건전하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고 반면에
퀄리티가 좋고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여러 번 그 좋은 종목이라고 강조를 했던 종목들이 지난 가을 이후로 꾸준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시장 전체가 불균형하게 너무 IT, 소프트웨어, 뭐 클라우드 회사 중심으로 가다가 이 중에 일부는 이제 부실 기업들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런 회사 중에 좀 거품은 좀 꺼지고 그다음에 저평가된 우량한 그 컨슈머 기업들이 또 올라오는 데가 있어서 대표적인 게 P&G, 허쉬 초콜릿이라고 제가 그 10대 2030년까지 보유할 수 있는 10대 종목에 대해 꼽았습니다. 그 다음에 TJX, 숨겨진 미국의 소매 유통주 시가총액이 100조 원이 넘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매장을 저희 집사람하고 방문을 했고 니아지오라고 아주 그 뛰어난 그 주류 회사인데 여기가 조니 워커 블랙, 그 다음에 그 보드카 위스키, 그 다음에 뭐 기네스 맥주 이런 거 포트폴리오를 뭐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좋은 회사인데 이런 데들이 보면 가을 이후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시장의 개편이 되면서 오히려 건전한 쪽으로 가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